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이 미국에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나온 트럼프의 발언인데요. 미국에 공장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기업에게는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상반되게 움직인 이유입니다. 애플마저 미국 내 생산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는데요. 관련하여 김지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톡톡입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 깜짝 발표 내용을 좀 더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또 애플의 대미 투자 발표라는 상당히 큰 행사에서 나온 얘기라 더 주목을 받았죠. 맞아요.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반도체에 100% 관세를 물리겠다니. 물론 조건이 있긴 했죠. 네, 그 조건이 핵심입니다. 미국 내 공장을 이미 지었거나 아니면 짓기로 약속한 기업은 예외다. 이 단서 조항이 붙었거든요. 이게 특히 우리나라한테는 정말 큰 뉴스잖아요. 반도체 수출 비중이 워낙 높으니까요. 실제로 소스들을 보면 이 발표 직후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주가가 확 엇갈리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네, 그 지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단순히 100%라는 숫자만 보고 놀랄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조건, 그리고 각 기업이 처한 상황을 좀 면밀히 들여다봐야 해요. 이번 분석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우리 기업들 또 투자 환경에 어떤 진짜 의미를 갖는지, 특히 그 미국 내 공장 유무가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 복잡한 상황을 당신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 발단이 된 애플 발표부터 좀 짚어볼까요? 애플이 앞으로 4년간 1,000억 달러를 더 투자해서 총 6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 발언이 나왔다는 점, 이게 우연은 아닐 거라는 거죠. 애플은 또 삼성 같은 한 10개 기업하고 협력한다는 걸 강조했고요. 특히 삼성하고는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서 혁신적인 칩 제조 기술을 개발 중이다. 이렇게 콕 집어서 언급했어요. 오스틴 공장 아이폰 같은 데 들어갈 칩이라고 하던데요. 전력 효율 높이고 성능 최적화하는 게 목표라고.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삼성은 이미 미국 안에서 중요한 생산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게다가 삼성은 오스틴 말고도 텍사스 테일러에 엄청 큰 공장을 또 짓고 있잖아요. 파운드리 공장요? 네, 맞아요. 테일러 공장. 한때 완공이 좀 늦어진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최근에 그 테슬라 차세대 AI 칩 수주 소식이 있었죠. 23조 원 규모. 네네. 그 AR67. 그거랑 맞물려서 다시 속도를 내는 분위기예요. 2026년에 2나노 공정 양산을 목표로 한다고 하니까요. 2나노면 정말 최첨단 공정인데 이걸 미국에서 바로 시작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원래는 최첨단 공정은 한국에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해외 공장으로 가져갔는데 이번엔 좀 다르죠. TSMC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2나노 양산이 2028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거든요. 이걸 보면 삼성이 메이드 인 USA, 첨단 칩 시장에서 오히려 TSMC보다 더 유리한 위치를 잡을 수도 있겠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도 삼성전자 주가는 오히려 올랐군요. 네, 그런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근데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상황이 좀 다르죠. 여긴 아직 미국에 생산 공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주력 제품인 메모리 반도체, 특히 요즘 뜨거운 HBM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국이나 중국에서 만들어서 수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발표 후에 주가는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는 관세가 부과되면 타격이 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 우려가 반영된 거죠. 그럼 SK하이닉스는 좀 불리한 건가요? 꼭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생산 약속도 예외 조건으로 언급했잖아요. SK하이닉스가 지금 인디애나주에 H빔 패키징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이 약속을 어떻게 인정받느냐, 이게 중요해질 겁니다. 패키징 공장. 그것도 생산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겠군요. 네, 앞으로 나올 관세 관련 세부 지침이나 협상 과정을 좀 지켜봐야겠죠. 아직 기회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기업들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소스를 보면 최애국 대우, MFN을 강조하는 것 같던데요. 네, 대통령실이나 통상교섭본부 모두 과거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서 우리가 반도체 등에 대해 MFN 약속을 받았다. 이걸 근거로 들고 있죠. 미국 EU 간 합의처럼 한 15% 수준 관세를 기대하는 걸까요? 그게 우리 정부의 희망사항이겠죠. 최애국 대우는 분명 중요한 방어 들리이긴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트럼프 행정부 정책은 예측 불가능성이 워낙 크잖아요. 이게 변수죠. 그렇죠. MFN 약속이 있어도 무시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네, 결국은 미국 내 투자 실적, 그리고 생산 약속 이행 여부, 이게 관세를 피하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핵심 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줄타기예요. 미국 우선주의에 발음 맞춰야겠고, 그렇다고 기술 유출 같은 위험도 관리해야 하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기적으로 보면 미국 내 생산 기반이 있냐 없냐, 이게 좀 중요해 보이네요.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쪽에서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어 보이고요. 미국 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면서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주력인 메모리 시황도 봐야 하는데 거기에 이 관세 불확실성까지 더해진 상황이라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겠죠. 정리를 좀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100% 관세 발언은 결국 미국에서 만들어라는 아주 강력한 압박 메시지군요. 그렇죠. 이미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에게는 이게 어쩌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아직 생산 기반이 없는, 이제 막 짓기 시작한 SK 하이닉스에게는 확실히 넘어야 할 과제가 생긴 셈이고요. 물론 MFN이라는 변수도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요. 결국 핵심 키워드는 미국 내 생산입니다. 이건 단순히 관세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어떻게 재편될지 또 기술 패권 경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분석을 바탕으로 당신께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인 미국 제조 압박은 단순히 공장을 어디에 짓느냐의 문제를 넘어섭니다. 과연 미래 반도체 기술의 혁신 방향 자체를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그리고 국가 간의 기술 경쟁 구도는 또 어떻게 재편될까요? 다음 심층 분석에서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미국으로의 공장 이전은 어쩔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국내에서의 경쟁력이 점점 더 떨어지는 지금, 보너스 더 달라고 파업하는 노조가 있는 기업이 설 자리가 과연 어디가 될까요? 제발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